네, 안녕하세요.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1% 상승하면서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이제 큰 변동성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박스권에서 알아야 될 건 뭐였죠? 바로 이거예요.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던 날.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던 날 4월 5일이죠. 점검을 좀 하자면 4월 5일에 그 전날부터 벌써 사람들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죠? 이날부터 걱정을 해서 다음날 240만 주가 풀리면 어떻게 될까? 우려가 되고 추가 매수하기 꺼려지고 진짜 내가 매도를 치고 나가야 되나? 이런 걱정들이 드는 순간에서 분봉 흐름을 보자 말씀드렸죠. 분봉 흐름을 보시면은 자 4월 5일 이게 지금 60분봉인데 윗꼬리가 달리고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1분봉 60초 단위로 보시면은 60초 단위로 보시면은 우리가 걱정했던 4월 5일날 거래대금이 1,600억이나 발생했는데 1,600억이에요. 1,6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발생했는데 이날의 대부분 거래대금이 어디에 실려있다? 4월 5일 장 초반에 누가 봐도 거래대금이 이때 60초 만에 거래대금이 담겨져 있어요. 1,600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 질문해 볼까요? 60초 만에 수천억의 매수를 당일날 보호예수 물량이 터진다. 그죠? 240만 주 터지면 난리 난다. 가뜩이나 주가 빠지고 있어서 걱정되는 자리인데 이날 갭 하락까지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하기 더 힘든 자리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60초 만에 아찔한 거래대금이 터졌죠. 이거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장대 양봉 한 번에 일시에 담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서 추가 매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번에 담았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진짜 나는 너무 속상한 거야.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떨어진 게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여기에서 지금 1,000억 이상 담았던 사람들은 싹 다 손절을 하고 나갔느냐? 라는 질문을 무조건 해야 돼요. 안 나갔어요. 왠지 아세요? 이걸 60분봉으로 볼게요. 60분봉으로 보면은 기똥차죠. 윗꼬리가 달렸는데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은 너무 진짜 화도 나고 그럼 너네 담은 거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질문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그 뒤로 주가가 60분봉으로 보니까 이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안에서 담아주고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여기는 뭐예요?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는 구간이에요. 선택을 하는 구간이에요.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기업 IR이 있었죠.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같이 힘을 내볼게요. IR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너무 답답한 자리는 맞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은 이때 그죠? 이때 엄청난 상승은 누가 뭐라 해도 2월달 MSCI에 따른 기대감이었다. 이게 불발이 되면서 주가 조정 받았지만 CES 2024에 따른 이벤트. 지금은 어떤 자리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이에요. 정책. 그죠? 크게는 11월달 미국 대선이라 볼 수 있고 그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전의 모멘텀보다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기업 분석 말씀드릴 때들 두산 로보틱스의 컨센을 보시면은 2025년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두산 로보틱스의 영업이익이 무려 2700%나 올라간다. 그게 시작되기 직전인 게 바로 24년도 현재 시점이에요. 24년도 하반기가 되면 흑자 전환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하자 그랬죠. 흑자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동안에는 적자가 계속 나왔던 게 흑자가 안 나고 이런 적자가 나왔던 게 두산 로보틱스가 시장 진출하느라 많은 초기 비용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망 확보하느라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제품 라인업을 다양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흑자 전환이 된다는 건 본격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야겠죠. 두산 로보틱스의 사업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두산 로보틱스 급식 튀김 솔루션 공개. 이게 우리가 급식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뭔가 우리 일상에서 되게 가까운 것 같고 이미 뭐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두산 로보틱스의 이 급식 튀김 솔루션은 우리가 학교 급식이란 단어 들으니까 고부가치 사업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솔루션을 진행했을 때 대당 1억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류정은 대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대당 보통 3천만 원 전후반으로 이제 판매되는 두산 협동 로봇이 솔루션으로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된다? 1억으로 들어간다. 대당 1억이다. 그래서 우리는 솔루션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죠. 자, 보시면은 3천만 원대 로봇이 솔루션으로 판매된 1억으로 받게 된다. 그죠? 제품의 라인업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무대가 어디다? 인건비가 높은 미국과 유럽이다. 이게 지금 한국에만 판매될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산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에만 공급이 되지만 이게 만약 군부대로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은 시장 규모가 진짜 큰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두산은 또 여기에다가 건설 로봇까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못하는 게 없어요. 말 그대로 자, 삼성물산의 건설 부분과 건설 분야 협동 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기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그죠? 건설 부분에서 두산 로보틱스 협동 로봇이 어떤 게 또 쓰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순간이에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은 두산 로보틱스는 결국은 자, 세계 최고 로봇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팔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흑자 전환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단품이 아니라 솔루션 판매로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사업의 확대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 거고. 근데 오늘 두산이 IR이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자료도 수집하는 중이고 많은 라인을 토대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산의 사업 영역이 확실히 커지고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또 말씀드렸던 건데 텍사스주의 전력 가격이 무려 1600%나 급등했대요. 근데 여름철만 되면은 전력 사용량이 또 늘어나고 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저는 여기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고 봐요. 텍사스주에 지금 일자리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막 난리 났잖아요. 왜 텍사스에만 공장 짓냐? 그 정도인데 텍사스주에 많은 공장들이 들어가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나겠죠. 그죠? 가뜩이나 여름철 다가오는데 그죠? 근데 여기에 전력 가격까지 계속 급등하고 물가는 올라가면은 공장을 돌리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A라는 시기에 공장을 돌렸을 때 전력 뭔가 다 그러니까 전력 비용이라든지 인건비 이건 다 고려했을 때 10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100억이라고 쳐볼게요. 근데 지금 B라는 시기에 왔을 때 전력 수요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서 이제는 지출 비용이 200억이나 들어가요. 그만큼 이제 더 많이 팔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많이 팔거나 이제 생산의 효율을 올려야 되는데 그죠? 100억을 투자했을 때 예를 들어 1000억 원치의 기업 매출이 나타나는 생산의 효율을 나타냈다면 200억 원치를 썼을 때는 마찬가지로 이제 비례해서 2000억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000억이 아니라 1000억이란 말이에요. 비용만 늘어나고 생산은 그대로예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른 탈출구를 찾아야겠죠. 자재값을 낮추거나. 하지만 제일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뭐예요? 생산의 효율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두산 로보틱스가 실제로 이제 독일의 유럽 지사도 들어가고 있고 이미 텍사스에는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나 인건비가 되게 높은 나라들이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기본적으로 자 팔레타이징 이게 아마 지금 가장 지금 눈앞에 있는 모멘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지금 어떤 이야기만 나오고 있어요? 공장 증설 이야기는 없고 영업망 확대하겠다. 실적 아직 안 나요. 그죠? 실적 증가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영업만 확대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하고 미리미리 수주 정보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공장 증설 들어가겠다. 해외에. 그러니까 계약건에 따른 실적이 본격적으로 터질 건데 이 공장, 그러니까 해외에다가 두산 로보틱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미국의 설비 투자가 활발해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저한테 6468 여기로 문자를 남기셔야 된 이유가 이 이야기를 저만 한단 말이에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주가 추세 분석에 대한 이야기,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두산이 지금 실적이 안 나왔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의 설비 투자가 활발해질 수 있는 모멘텀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의미 있는 애널리스트가 일본의 애널,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재고 자산 조사한 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미국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미국의 재고 자산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요가 줄어들 생각은 수요도 계속 올라간다. 물건은 점점 동나는데 그걸 찾는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생산을 더 늘려야죠. 안 그러면 물가를 더 못 잡을 건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미뤄왔던 설비 투자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겠죠. 대표적인 사례로 반도체, 2차전지 여러 가지가 될 건데 반도체나 2차전지 얘네가 활발해진다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가 또 살아날 거예요. 왜? 반도체 2차전지 공장 하나만으로 일자리가 대거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소비도 늘어날 것이고 소비가 늘어나니 생산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엄청난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거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경제 순환이 되게 또 활발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산 입장에서는 뭐 반도체든 2차전지든 수많은 기업들이 협동 로봇을 고려하는 모멘텀이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죠? 미국 재고 자산이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 들어간다.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 근데 지금 반도체랑 2차전지랑 여러 가지 첨단 산업에 대한 기업들과 국가들의 범국가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장 증설, 반도체나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산은 지금 제일 분주하겠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겠어요. 두산이. 그래서 계속 이런 오토메이트 참석해서 북미 최대 전시회에서 협동로봇 승부 막 보여주고, 그죠? 현대로보틱스나 하나로보틱스는 불참했는데 두산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비싼 인건비로 북미 공장에서 협동로봇 수요가 늘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거기에다가 계속 지금 두산이 협동로봇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우리 거 계속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과거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때 두산의 상승 추세, 그죠? 이때 상승 추세, 이때 보여준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건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운데 얘가 이때 보여주던 상승 추세가 무너졌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때 나왔던 사이클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때 왜 상승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뭐 범국가적인 사회 전반에 걸친 어떤 뭐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라 MSCI 이거였어요. CES 2024. 그죠? 그리고 팔레타이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로 가장 또 엮여준 게 또 누구예요? 세계 유통시장의 공룡이 아니라 공룡이 안 되는데 월마트. 우리 정신
마트, 팔레타이징. 여기도 엮일 수 있지 않을까요? 물건을 운반하는 로봇. 그죠? 이거는 그러면은 지금 앞두고 있는 호재가 도대체 몇 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빠질 만한 악재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두산에게 악재가 되는 거면 세계 경제가 다 같이 폭락하는 거예요. 얘만 빠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두산이 빠지면 경제가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올랐던 성장주들 뭐 공장 뭐 안 늘리겠다는 거야? 경제가 그럼 폭망한다는 거야? 다 같이 빠지는 거예요. 두산이 지금 중심인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두산로보틱스가 주봉상 봤을 때 상승하고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자리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종목의 유동성이 너무 감소한 건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앞두고 있는 이 모멘텀을 생각하면 세력들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막 설레발 쳐가지고 미리미리 사람들이 이런 저렴한 구간에 들어오게끔 하면은 본인들은 어디서 매집해? 결국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세력이 주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세력들이 주가를 올린다는 의미는 주가가 막 올라가도 개인 투자자는 어떻게 해요? 개인 투자자는 10%, 20%, 30% 이렇게 주가 올라가면은 각각의 구간에서 수익을 보고 나가는데, 이 세력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목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올라가든 본인들이 타겟팅한 이 목표 주가가 오기 전까지는 안 판단 말이에요. 물량을. 그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매집을 잘해야죠. 밑에서.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두산로보틱스가 만약에 지금 12월 18일날 고점을 찍었던 이 12만원 있죠. 12만원 여기를 소화할 생각이 없었으면은 애초에 어떻게 됐다? 얘는 골파기 들어갔어요. 무조건 골파기 들어가요. 골파기 들어가요. 골파기. 왜? 왜요? 여기는 이미 강한 매물대가 기다린 걸 알아요. 그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 매물대는 대부분 세력들이 들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나오진 않았어요. 개인 투자자도 많이 들고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더라도 개인 투자자들 물량도 있으니까 평단가를 낮춰야겠죠? 나 지금 여기 들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싸주면 내가 물량 아무리 들고 있어도 개인 투자자가 자꾸 단타를 치니까 털고 가야 되는데 기대감이 크니까 털리질 않아. 안 파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요? 쭉 빼야죠. 근데 얘를 애초에 소화할 거라 보는 이유가, 말도 안 되게 빼고 저 밑에서 다시 평단가를 낮추고 이랬으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만 먹고 이 자리 소화를 안 할 거예요. 아니면은 진짜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면서 몇 년 뒤에는 올라가구나. 근데 얘가 지금 이 자리 안 끼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이런 식으로 자리 잡아주다가 마지막 투매를 유도하는 그림도 나와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실제로 마지막 투매를 유도하는 건 사람들이 이 자리 진짜 안 깨겠지 하는 구간을, 잘 들으세요, 안 깨겠지 하는 구간을 깨버리고 골파기가 올려버려요. 그 정석 패턴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되게 많이 있어요, 종목들은. 자, 서진 시스템 잘 가다가 골파고, 가나 싶었는데 또 골파고, 그 다음에 주가 어떻게 돼요? 쭉 올라요. 여기까지 3,000원, 아니 6,000원 하던 게 28,000원까지 올라와요. 위메드의 주가도 볼까요? 말도 안 되는 대신하죠. 얘가 그냥 순탄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아니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잘 가다가 골파버리죠. 2018년도에 골파버리고 쭉 빼더니 오르다가 또 쭉 빼더니 또 골파버리고, 그 다음부터 야 여기는 안 깨겠지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도 과거 지지라인, 여긴 진짜 안 깨겠지 하는데 골파버리죠. 그리고 올려버리잖아요.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두산은 모멘텀도 코앞에 있고 슬슬 주가가 어떻게 된다? 이 위로 올라탈 준비할 거다. 골파고 올라타든 아니면 바로 올라타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어찌됐든 파고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둘 중 하나라서 이미 담았다면 괜찮아요. 기다리면 돼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여기 올라탈 때가 제일 핵심이에요. 추세 살아나는 자리라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업 IR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 문제 언급한 것도 꼭 봐야 돼요.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은 물론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과제라고 하면서 이번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산이 컨퍼런스 할 때랑 윤석열 대통령이 컨퍼런스 할 때 똑같네요. 사회 전반을 혁신하는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참석을 했어요. 이날 혁신을 뽑았고 여기 있네요. 자, 복지 정책 차원을 넘어서서 뭐다? 노동을 아우르는 국가 아젠다로 삼겠다. 정책 드디어 실시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괜히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날 컨퍼런스에는 폴란드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와 핀란드 총리, 주일 미국 대사, 폼페이오 전 미 국무부 장관, 바이든 대통령의 최측근인 백악관 비서실장, 전 백악관 비서실장,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의 나름 이제 이름 날리는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여기에 또 구광모 LG전자 회장, 롯데 회장, 현대 회장 되게 많이 왔어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저출생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국만 그럴까 근데 저출생? 이거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두산 로보틱스의 모멘텀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뚫어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주가라는 게 이때보다 더 큰 거래가 터질 수 있는 재료가 있는데 여기를 못 뚫어낸다는 게 마치 이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이거예요. 어떤 뭐 A라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거 임상 1상을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1상을 할 거래. 1상에 들어갔어. 1상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만 하다가 1상에 들어갔을 때 주가 올라야 떨어져요? 올라가죠. 자 이제 2상 들어갈게요 하면서 어때요? 또 올리죠 주가. 3상에 들어가서야 최고의 재료니까 끝났다 하면서 주가 조정받는데 두산 그런 것도 없잖아요. 지금 재료 상태가 진짜 큰 게 기다렸다면. 그래서 삼각수렴 패턴 이후에 이 자리 올라타면서 갈지, 삼각수렴 이후에 이 자리 올라타기 전에 골파기 하고 올리고 갈지, 이거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골 판다는 말씀 솔직히 드리면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거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드리는데 우리한테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올라타는 거 보자. 골 팠을 때 뭘 했든 어쨌든 얘나 출발시킬 자리는 이 위로 올라타는 거고 여기서 대응해도 절대 안 늦어요. 절대로. 여기서 대응해도. 왜? 어차피 골 파도 여러분들 골 팠을 때 툼이 나와요? 이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골 파도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팔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근데 골을 파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감 주고 올리면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싹 다 본전이 나가요. 장담하는데 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더라도 나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본전이 나간다고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본인들이 물량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산 지금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함께 멀리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호의적인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금리 인하는 그냥 거들 뿐이고 결국 뭐예요? 일자리 정책, 기업들의 대응, 일자리 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 협동 로봇이라는 선택을 이어지는 거, 그걸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